자,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좀 작으신 분들은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분석하기 앞서 일단 면목이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연승 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합을 2개 가려고 어제 오버 3경기에 이제 아스날 뭐 언더 보고 레알 프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2프렌이 가장 좋았고, 오버 중에서 3.5를 제외하면은 그 렉섬 경기, 와포드 경기를 이제 묶어놓고 그게 2.9배였나? 그랬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이제 구독자 게시판에 올리고 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뭔가 프렌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를 아예 3개 다 몰아넣고 프렌, 뭐 보데글림 2프렌, 뭐 파리 2프렌, 그리고 뭐 렉섬 프렌,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2프렌 이렇게 묶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보니까 어제 2시 45분 경기 스코어를 봤거든요. 3대 0으로 끝나는 거 보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결국 오버가 났든 뭘 해야 되는데 결국 의도와 다르게 이제 바꾸다 보니 연승도 3연승도 못하고,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아침에 공지를 썼었죠.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적중한 걸 놓쳤다는 생각에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이제 가끔 그랬었는데 최근엔 아무리 틀려도 뭐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분노 배팅, 그 다음날 경기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특히 오전 경기는 더욱 잘 가지 않았던 경기라서 가면 안 되는데 갔습니다. 배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LAFC는 극적으로 이겨줬는데 홈에서 그걸 못 이기더라고. 어쨌든 걔네는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될 거 어제 놓치고 지출 안 해도 될 오늘 오전 경기까지 갔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그래서 멘탈이 살짝 안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안 가던 K리그, J리그를 가는 건 아니고 발매 중지 때문에 K리그, J리그는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배트맨이 이를 몇 번을 번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일주일 발매 중지된다고 해서 공지 띄었다. 또 뭐 내부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공지가 또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래서 공지가 또 올라옵니다. 발매 중지가 확정이 돼서. 근데 또 취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안 그래도 지금 살짝 이제 심기가 불편한데 발매 갖고 이제 막,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가 원래 이번 회차에 포함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문의를 또 남겼습니다. 이거 발매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발매된 회차기 때문에 이번 회차엔 못 들어가고, 원래 이제 주말 회차는 금요일 날 시작하잖아요. 과연 목요일 날 저녁 마감이기 때문에 저녁에 회차가 다시 한번 시작될지.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유로파 컨퍼런스는 포함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 뭐 그렇게 지금 바뀌지도 않고, 뭐 바뀌려면은 이제 발매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대로 가려면 금요일 날 발매를 해야겠죠. 그러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경기는 붕 뜨게 됩니다. 이래서 운영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바꾸려면 경기가 없는 날을 골라야 되는데 왜 주말 끼고 그러냐 이거죠. 평일에 경기가 없는 날 골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가장 경기가 많은 주말을 빼고 유로파 컨퍼런스를 빼서 뭐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매 중지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다.
발매 중지했으면 또 일주일 동안 못해서 이제 또 머리 아플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서 오늘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멘탈 나갔다. 어제 그 도미노 3연승을 제 스스로 던져버리고 오늘 아침까지 말아먹었다. 그래서 뭐 교훈 삼아야죠. 자, 어쨌든 땡초님 오랜만입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좀 많은 건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멘탈이 나간 거 시원하게 그냥 저녁 경기부터 내일 오전 경기까지 다 해버릴 생각입니다. 거의 뭐 주말급으로 경기가 많죠. 그래서 아마 그 분석은 좀 빨리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최근에 K리그, J리그는 안 보고 K리그 하이라이트만 봤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주된 거는 이제 유로파랑 컨퍼런스 챔피언십입니다. 새벽 경기. 그리고 그 2순위가 그나마 이제 뭐 인터 마이애미 내일 오전 경기. K리그, J리그는 경기가 많지만 사실 제일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합은 이제 마감 1시간 전 늘 그랬듯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6시 반이 첫 경기 마감이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어요. 세레소 미토는 상황을 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요. 012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제가 오늘 말아먹었는데 풍선이 터지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토방 업주협회 민원 폭주로 갑작스럽게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짧게 1분만 얘기하고 가자면 아니 멀쩡하게 경기 많은 날 왜 시스템을 점검하냐 이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경쟁업체 무조건 생겨야 된다. 제가 볼 땐 국가에서 나라에서든 이런 거를 뭐 어떻게든 뭐 개인으로 돌려가지고 해야 환급률도 높아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날먹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예전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경쟁자가 없을 때는 솔직한 말로 대충대충 했잖아요. 그냥 업데이트 잘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트위치니 뭐 치지직이니 막 생기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는 거지. 항상 경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잡다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너무 오랜만이라 J리그, K리그는 아주 초스피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 내 자리로 뭐 바뀐다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이해가 아직 안 돼요. 뭐가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말만 그럴싸하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오늘 오전 경기도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어제. 근데 마감은 오늘 오전인데 그걸 그 전날 저녁으로 마감은 하되 뭐 오늘 오전 걸 갈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원래 못 가던 걸 가게 뭐 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갈 수 있잖아요. 시간만 앞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영이 아쉽다. 자, 세레소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리그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시스템이 뭐 바뀐 것 같더라고. 얘네 무슨 J1 100년 뭐 이렇게 됐는데 또 이거 보니까 뭐 90분 기준 뭐 승부차기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동부 서부로 나뉜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냥 순수 이런 거 다 떠나서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레소 지금 2승 2무 2패, 오카야마 1승 3무 1패. 둘 다 뭐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세레소가 이제 오카야마 상대로 좀 강하긴 한데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지금 여전히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세레소가. 그래서 가기 좀 조심스럽다. 왜냐면 오카야마가 지금 원정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3연속 무승부라. 이런 거는 굳이 갈 필요 없다. 6시 반 경기 패스하고 자, 7시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건 요 브라가부터 그 내일 오전까지는 구독자 게시판 조합에 나가고 K리그, J리그만 싹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미토 요코마리. J리그가 바뀌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이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결장 부분은 뭐 크게 얘기 안 하면은 뭐 퇴장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미토는 아직 승리가 없네요. 4무 2패.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거 2부하고 1부 섞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미토가 일부러 올라왔나? 일부러 올라왔구나. 항상 2부의 미토만 보다 보니까 자, 미토가 아직 승리가 없는데 무가 좀 많죠. 홈에서 FC 도쿄랑 제프한테도 비겼고 근데 대부분 승부 차이 끝에 지기도 했고 자, 요코하마는 원정에서 아직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조차 없다. 그러니까 아직 승리가 없는 미토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오히려 요코마리가 질 확률이 더 크다 봐요. 원정이라. 근데 이런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미토 승을 갈 수는 없잖아요. 미토가 뭐 아직 1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합니다. 요것도 패스를 한다. 진짜 괜찮아 보이는 것만 갈게요. J리그, K리그는 워낙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원래 해축이 끝나는 시점에 하려 했는데 자, 그리고 아까 뭐 결장 부분 여기도 뭐 퇴장 이런 게 없으면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준 여부 불투명한 거는 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자, 제프 FC 도쿄.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제프가 하위권에 있고 도쿄가 2승 3무 1패로 2위이긴 한데 뭐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뭐 압도적으로 가시마처럼 뭐 5승 1무의 무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제프가 이제 마지막으로 FC 도쿄를 만난 건 24년 10년 만에 만났죠. 24년에 만났을 때 원정에서 비겼고 자, 제프가 어쨌든 얘네가 이제 홈에서 잘하고 득점력도 괜찮았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2부에서 물론 가끔씩 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적도 있긴 한데 확실히 원정에 비해 홈이 낫고 가시화도 잡았었고 그리고 FC 도쿄는 생각보다 패배가 적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도 이제 뭐 무가 좀 많았었는데 원래도 일단 시작에 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프가 홈이라도 FC 도쿄 입장에서는 근데 원정인데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도쿄베르데하고 가와사키. 자, 일단은 승점 차이는 뭐 크게 나진 않습니다. 4점. 근데 도쿄베르데가 확실히 홈에서 무패기도 하고 가와사키가 아직 원정 1승이 없다. 1무 1패. 그리고 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흐름 자체가 도쿄베르데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도 1대0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우라와전 빼고는 계속 꾸준하게 실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베르디도 득점에 비해 뭐 실점이 좀 많은 편이죠. 10골에 9골 실점이면 뭐 가와사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다만 졌던 원정에서의 경기들을 보면 제프 0대0 무승부 승부차기는 이겼고 가시마한테 0대1로 졌고 여기도 보면은 도쿄베르디가 유리한데 그 정도로 앞설 거라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가와사키가 뭐 지난 시즌 말부터 원정이 좋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정에서 득점이 없던 점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프렘 봐야죠. 도쿄베르디 프렘 봅니다. 프렘 보고 넘어가고, 자, 나고야 산프이로. 일단 상성은 20년도 이후에는 거의 반반 느낌인데, 일단 지금의 나고야의 성적을 보면은 산프이로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산프이로는 실점이 좀 적은 편이라. 다만 일단 산프이로가 원정에서 2승 무패네요. 성적도 좋고. 나고야가 최근에 홈에서 연패할 때 3실점을 2번이나 했거든요. 이게 조금 걸리네요. 왜냐면 산프이로는 이제 아침까지 중간에 이제 병행을 하긴 했는데 결국 조르다한테 떨어졌습니다. 원정에서 1대3으로 졌기 때문에 홈에서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리고 뭐 아침을 제외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그 전에 바렌나 뭐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다득점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냉정하게 나고야의 홈 성적을 생각하면은 전 산프이로 쪽으로 좀 더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산프이로도 실점이 있고 나고야도 뭐 무득점이긴 하지만 아예 득점이 없던 게 아니라서 뭔가 산프이로 승부 보면서 오버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느낌상 뭔가 오버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빗셀 고베하고 간바 오사카. 빗셀 고베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저하고 이제 잘 안 맞는 팀이었는데 일단 간바 오사카 상대로 최근 홈 그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도 3승 1무 1패로 가장 좋고, 저 반대편은 이제 가시마가 제일 좋고. 자, 근데 2승 3무 1패라서 승점은 같아요. 득실에서만 이제 빗셀고베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간바오사카는 퇴장이 한 명 있더라고요. 수비 쪽에 지난번 산프이로전. 그리고 얘네가 아챔2에서도 어찌됐든 라차브리 상대로 홈에서 1대1 원정 1대1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게 8강이었나 4강이었나 아무튼. 자, 간바오사카가 어쨌든 아챔을 병행하면서 좀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가 적긴 해요. 산프이로전 빼고는. 실점은 조금 있었지만 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은 산프이로 입장에서는 뭐 퇴장 이후에 골을 넣었냐? 그건 아닙니다. 2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거기 때문에 뭐 퇴장 때문에 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비셀고베도 아챔을 병행했어요. 얘네는 그 FC 서울 상대로 이제 역전승까지 하면서 연승으로 올라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홈에서 지금 아챔 포함 뭐 4연승이고, 원정이면은 좀 불안한데 그래도 최근 득점력이나 홈의 기세로 봤을 때는 빗셀고베 승 보는 게 맞다. 다만 항상 빗셀고베는 저를 쉽게 잘 안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거든요. 그런 의미로 간바 오사카도 산프이로 좀 빼면은 나름 나쁘지 않다 봐서 배당은 갈만한데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후쿠오카 시미즈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후쿠오카가 지금 밑에서 1, 2위죠, 둘이. 예, 근데 승점이 이제 2점밖에 안 됩니다. 1무 5패. 가시와보다 반대편의 가시와보다 더 안 좋고, 시미즈는 그래도 1승 3무 1패로 패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상성은 20년도 이후에는 반반이고, 일단 후쿠오카가 최근에 그 보면은 이제 그 오카야마 지금 보면은 오카야마전 이후에 지금 내리 5연패 중이거든요. 그 중에 3경기가 득점이 없고, 물론 뭐 빗셀고베 한 골차, 뭐 바렌나도 한 골차가 있긴 하지만 시미즈가 워낙
성적이 최근에 훨씬 좋습니다. 나고야전 처음 패배 이후에 5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다만 4번을 비겨가지고 다 승부차기를 가긴 했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후쿠오카 그래도 호빈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배당은 시미즈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시미즈도 결국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6연패냐 아니면 시미즈가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하냐인데, 아니면 무패 흐름을 이제 6경기로 늘리냐인데, 저는 무패 흐름을 늘리더라도 이겨서 늘린다기보다는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무승부 가든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바렌나 교토상가. 자, 일단 상성 바렌나가 좋습니다. 최근 20년도 이후는 2번밖에 없지만 그 전에 것까지 끌어오더라도 좋고, 지금 바렌나 입장에서 보면은 3승 3패 무승부가 없는 팀이 몇 팀 있어요. 반대편에 요코마리, 가시와, 여기에는 바렌나 혼자 3승 3패입니다. 그래서 교토상가보다는 이제 득실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승점이 결국엔 같고, 중요한 건 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홈에서 이제 후쿠오카 세레소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2부에서도 홈 성적이 많이 좋았던 팀이라서 첫 경기 쌈프이로 말고는 지금 흐름 자체도 좋고, 오히려 교토상가가 이제 초반에 무패 흐름을 이어가다 최근 오카야마랑 세레소한테 지면서 연패 중이라, 물론 쌈프이로도 잡고 시미즈 원정도 비기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렌나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렘 받으면 프렘 가야죠. 요건 정배 받으면 조금 애매했는데, 자, 우라와 가시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와가 순위가 그래도 5위, 가시와 꼴찌입니다. 1승 5패. 가시와가 꼴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 상성도 우라와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가시마한테 지긴 했지만 홈에서 지금 2경기 다 이제 2득점씩 했고, 원정도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좋습니다. 우라와가. 그리고 가시와도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닌데, 지난 마치다전도 졌고, 원정에서 가와사키 3대5, 도쿄 2대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점이 좀 많아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전 이게 우라와가 홈이라서 우라와 프렌을 간다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가시와가 가와사키 원정 3골이라든가 FC 도쿄,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라와도 도쿄 베르디 원정 무득점도 있었고 해서 이게 우라와 프렌이냐 오버냐에서 좀 고민이 됐는데, 오버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를 좀 더 보고 가고, 그다음 마치다하고 가시마 하면은 이제 J리그는 끝나죠. 지금 방송한 지 한 20분이 좀 지났으니까 한 30분? 5시까지는 좀 마무리를 하고 조합을 6시까지 보내야 어차피 앞에 이제 세레소랑 이제 미토 경기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7시 경기부터 간다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리그, J리그는 번외로 가볍게 가볼 생각이고, 메인은 해축,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원래라면은 이제 어제 이제 바꾸지 않고 3연승 했으면 오늘 오전 경기도 안 가고 내일 오전 경기도 당연히 안 갈 거고, K리그, J리그만 살짝 고민하다가 발매 중지가 풀렸네? 그럼 오늘 이거 K리그, J리그도 안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꼬이려니까 이렇게 꼬여버렸네요. 어쨌든 하기로 한 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엔 안 합니다. K리그, J리그. 이게 원래 발매 중지 때문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경기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근데 취소됐다 하니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다 하고 가시마인데,
여긴 둘 다 순위가 높더라고요. 특히 마치다. 어, 지금 3승 2무로 무패 중인데 가시마도 역시 무패 중이에요. 둘 다 득점은 같지만 실점이 가시마가 더 높고 해서 조금씩 다 가시마가 앞서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치다가 최근에 가시마 상대로 4연승 중이더라고요. 예전 경기도 아니에요. 20년도 이후에 딱 4경기인데 홈에서 다 4연승 중이고 상승은 마치다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시마는 이제 리그 경기만 했지만 마치다는 이제 아챔까지 병행을 했는데 아챔 성적도 괜찮았다. 강원 상대로 이제 실점이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원래죠. 원래 들어서 진 적이 없어요. 6승 3무 그리고 홈에서도 3연승 중이라 무엇보다 이제 마치다가 좋은 건 지난 가시화전까지 포함하면 3경기 무실점 중이고 그 전에 뭐 2골씩 먹힌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은데 가시마도 워낙 잘하다 보니 이런 경기는 뭐 가장 무승부가 유력하죠. 그러니까 마치다가 홈이라고 해서 승을 좀 더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시마가 원정이기 때문에 우라와전도 역전승을 한 거라서 섣불리 풀행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차라리 그냥 고배당으로 무승부 때리는 게 맞다. 이러면 이제 J리그가 끝난 거고 J리그는 따로 카트를 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K리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K리그가 좀 친숙한 게 이제 뭐 J리그는 뭔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고 또 하이라이트도 거의 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리그는 그래도 하이라이트를 계속 챙겨봤다. 자, 부천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지금 5위, 강원은 꼴찌인데 아직 뭐 경기 수가 많진 않죠. 강원은 2경기만 했고, 근데 1물 1패로 아직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부에서의 경기는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부천이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리그 초반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원 그리고 수원이래죠. 전북. 그 전북하고의 경기에서 3대1 이긴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하고도 비기고 울산한테도 조금 지긴 했지만 뭐 무기력하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선제골 놓고 역전패 당한 게 좀 아쉽긴 하죠. 3경기 무패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천이 원래 홈에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아챔을 병행하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더군다나 아챔에서는 이제 득점을 아예 못했어요.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멜버른 시티 그리고 마치다 홈 원정 다 포함해서 그나마 이제 K리그에서 2경기 아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울산하고 FC 안양한테도 한 골씩밖에 못 넣어서 이게 흐름은 부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부천 2프렌 확률로 가야죠. 좀 더 높인다면 프렌까지. 마치 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파리, 레알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쉬운 게 원래 보대 걸리면 살짝 애매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메인이 레알 2프렌이었기 때문에 프렌이랑 파리를 아마 2프렌을 안 갔어도 프렌을 노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아스날 언더하고 이게 뭔가 다폴로 이제 조합을 바꾸다 보니 결국 그런 것들도 못 가는 바람에 이게 나비 효과로 오늘 오전까지 이어져 버리긴 한 건데 확률로 가면 무조건 부천 2프렌입니다. 홈이라서. 그리고 배당 좀 높인다면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대전. 사실 인천은 제가 올라와서 좀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성적을 보니 말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뭐 딱히 이제 굳이 막 언급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선수 영입에 문제 있어서 약간 불만을 가지는 뭐 불만 아닌 불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이미지 자체가 이제 일부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 인천 이제 감독이 잘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뭐 선수 영입을 뭐 해서 뭐 그렇다 뭐 지금 성적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끼워 맞추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성적이 좋았으면은 뭐 그런 얘기가 없었을 테지만 안 좋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어, 냉정하게 보면 전 악수를 뒀다 봅니다. 인천 입장에선 굳이 어, 그 논란이 생길 거리를 그 먹이를 준 셈이죠. 제가 볼 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인천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3경기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서울한테 지고 광주한테도 지고 포항은 선제골 놓고 비기고 했기 때문에 2부에서 잘해놓고 뭔가 지난 2부에서 막판에 이제 막 연패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친선전 경기들도 워낙 안 좋았고 그러다가 리그 지금 성적까지 안 좋다 보니 이제 반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승리도 없지만 패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만 기록하는 팀들이 있어요. 뭐 김천 상무, 사무, 포항 이무, 대전 삼무, 무승부만 하는 팀들이 여러 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인데 대전은 FC 안양, 부천, 김천 상무 모든 경기 다 1대1 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인천이 뭐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어차피 대전도 아직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률은 대전 2프렌입니다. 확률로만 간다면 배당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근데 배당을 좀 더 높인다면 프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근데 아까 부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 게 부천은 홈이었기 때문에 프렌까지 노리고 배당도 좀 더 높지만 대전은 아직 패배가 없긴 한데 인천 홈이라서 요거는 프레는 조금 고민이 된다. 이 프레는 그나마 조금 괜찮긴 한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울산. 그리고 아까 상성을 제가 안 봤던 것 같은데 인천이 대전한테 거의 안 지긴 해요. 홈에서. 근데 마지막 홈 경기를 졌고 했기 때문에 뭐 전적은 다 예전 과거일 뿐이라서 자, 제주 울산. 이건 또 반대로 제주가 홈에서 울산 상대로 매우 약합니다. 약한데 어쨌든 지금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울산이 지금 2승 무패로 나름 성적이 괜찮아요. 제주는 1무 2패고 하지만 홈에서 쉽게 안 집니다. 광주랑 비겼고 서울 상대로도 한 골 넣고 그래서 광주전만 빼고는 2경기 다 골을 넣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챔을 병행하긴 했는데 뭐 아챔 성적이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이제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강원이랑 부천 상대로 다득점을 했다. 그래서 결국 제주 상대로도 지금 흐름이면 이제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 전국적으로 날씨가 지금 안 좋거든요. 지금 뭐 서울이나 수원 뭐 이런 데는 막 구름 껴 있고 강릉, 포항, 울산, 부산, 전주, 제주는 비가 옵니다. 즉 제주 홈이죠. 빕니다. 비. 날씨 영향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씨를 본다면 원래라면은 이제 많은 골이 나야 되지만 날씨 때문에 저득점 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거는 언더 보는데 제주 2프렘 보겠습니다. 날씨 영향 때문에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비 오는 지역들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보니까 뭐 포항도 비가 온다 했죠. 포항도 비가 오고 그나마 인천이 조금 날씨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전주도 비가 오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북하고 FC 안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도 비가 옵니다. 그리고 안양 상대로 상성이 좋아요. 좋고 자 지금 전북 보면은 배당도 빠지고 그런데 2무 1패로 아직 전북이 승리가 없더라고. 뭐 얼핏
제가 유튜브나 그런 거 잠깐 봤을 때는 선수 영입을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뭐 증명이 된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FC 안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출발이 좋습니다. 1승 2무로 무패 중이고. 음. 무패 중이고 지금 보면은 FC 안양이 퇴장이 있네요. 미드필더 한 명이. 지난번에 강원전에 퇴장이 있었고 득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실점도 꾸준하고 전북 입장에서는 홈에서 부천한테 진 게 좀 뼈아프죠. 광주랑 김천상무 원정을 비겼는데 비가 오긴 뭐 하겠지만 좀 그래도 전북의 홈이니까 좀 야구세를 봅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북 승부를 보면서 혹여라도 비가 많이 온다면 언더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안양이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승보다는 배당이 비슷한 언더를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포항하고 FC 서울 이제 마지막 경기죠. 포항도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약간의 뭐 소강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포항 FC 서울 빅매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인데 일단 FC 서울이 2승 무패로 울산이랑 같아요. 득실에서 밀리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항은 무만 있는 팀. 그리고 지금 지난번 인천전도 선제골 내주고 비겼고 김천 상무도 선제골 내주고 비기고 아침 2에서는 얘네가 떨어졌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포항이 홈인데 뭐 FC 서울이 잘하긴 하지만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좀 더 봐야 된다 봅니다. 제주 원정도 실점을 했었고 뭐 빗살굽의 역전패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뭐 인천전도 이기긴 했지만 결국 실점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것도 이프렌 오늘은 무조건 확률로 먼저 접근을 할게요. 그리고 프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프렌은 사실상 배당이 다 묶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냥 확률로 따질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웬만하면 가려면 배당 좀 나오게 가려면 프렌 가야죠. 그래서 저거는 다 폴더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 2경기 묶어서는 절대 못 가고 최소 5경기입니다. 최소 4-5경기 묶어야 2배가 나오려나 저게 그러기 때문에 다 폴더에 들어가는 용입니다. 이 프레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K리그 끝났다. 이래서 J리그 K리그는 끝났는데 그거는 상황을 이제 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경기가 남아있죠. 사실 이게 본 무대입니다. 본 무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제가 제 손으로 3연승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좀 다시 한번 잘 골라가 볼 생각이고 자 사실 이제 발매가 이제 중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K리그 J리그도 간다고 했었던 거고 한데 요게 메인입니다. 요게 메인 브라가부터 토트넘까지 인터 마이애미도 사실 분석해보고 갈만하면 가고 아니다 싶으면 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K리그 J리그처럼 가볍게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K리그 J리그는 제 눈에 안 보이게 싹 지우고 브라가 오늘 유로파 한 경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나마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잠깐 문의를 넣어뒀던 게 있거든요. 1대1 문의 답변이 왔네요. 잠깐만요. 현재 등록된 게임 일정 기준으로 문의 주신 경기들은 미발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사실상 뭐 유로파 컨퍼런스는 못 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이제 패턴상 다음 회차는 금요일날 발매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요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점검을 주말에 하고 앉아있네 진짜. 그러니까 뭐 항의가 와서 뭐 당연히 발매 중지
하려고 했던 게 취소될 수밖에 없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어쨌든 하루하루가 돈인데 그걸 경기가 많은 주말에 이제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 예, 판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복권 기금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스포츠에 그 수입 일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죠? 음. 아예 경기가 없는 날로 이제 하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건 그렇고 자 브라가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렌츠 바로시. 자 우리가 뭐 유로파에서 흔히 둘 다 잘 보는 팀이죠. 뭐 네임적으로 보면 브라가가 더 유리한 그 유명한데 페렌츠 바로시가 홈에서 2대 0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무승부를 봤던 경기. 결국 이제 프렌을 못 가서 아쉬웠던 경기인데 브라가 홈입니다. 이게 16강이고 0대 2로 졌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알이나 뭐 파리나 워낙 많은 점수 차로 이겼어가지고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역배가 터진 경기였는데 보데글림 보데글림처럼 이제 점수차가 뭐 3골 정도면 해볼만 한데 2골이다. 뭐 같은 3골이긴 하더라도 파리랑 홈에서의 그 2골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브라가면 결장자도 크게 없고 오히려 페렌츠 바로시가 뭐 결장자가 많은 건 아닌데 경고 누적도 있고 뭐 하다 보니 아주 조금 좋은 상황. 그리고 어쨌든 이제 브라가가 홈에서 워낙 성적도 좋고 하다 보니 지난번에 뭐 점유율은 브라가가 월등히 앞섰으니까 해서 요거는 브라가 승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마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은 페렌츠 바로시 그 예전에 노팅엄한테도 0대 4로 지기도 했었고 루도고레치한테도 1대 2 패배. 그러니까 홈에서는 확실히 안 지는데 원정은 브라가 정도의 팀이면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승 마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표시 안 합니다. 따로 잘 들으셔야 되고 자 바르샤 뉴캐슬 챔스로 가서 자 지난번 이제 오버독 보고 바르샤 승도 봤던 경기인데 1대1로 비기면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됐었죠. 그리고 스코어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1대0으로 또 지고 있었더라고요. 바르샤가 야말이 이제 PK 그러니까 뭐 그것도 후반 막판에 골을 넣은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바르샤가 슈팅에서 좀 많이 밀렸더라고. 16대 9. 생각보다 뉴캐슬이 잘하지 않았나. 근데 요즘 바르샤 원정 보면 못합니다. 뭐 지로나한테도 지고 AT한테 뭐 0대 4로 털리고 뭐 이기더라도 실점을 꾸준히 하지 않나. 예전에 뭐 챔스로 따지면 슬라비아 프라 그리고 뭐 최근 뭐 뉴캐슬전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뭐 소시 그리고 뭐 엘체 그리고 컵 대회 알바세테 이러다 보니 원정 바르샤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홈은 좀 다릅니다. 지난번 세비야전 2실점을 하긴 했지만 홈에서 한 골, 2골 넣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최근만 보더라도 원래만 보더라도 가장 적게 넣은 골이 3골입니다. 3골. 그러니까 기본 3골 깔고 가요. 홈에서. 어떤 팀을 만나든. 많이 넣을 땐 4골, 5골 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르샤 일단 홈이면 물론 지난번 첼시를 잡은 뉴캐슬 좀 빡세 보이긴 해요. 왜냐면 뉴캐슬도 최근에 홈에서 오히려 브랜드포드나 에버튼한테 졌지 뭐 맨시티전도 지긴 했지만 오히려 원정에서 에스턴 잡고 뭐 토트넘 잡고 그 3연승 할 때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첼시까지 해서 원정 흐름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홈의 바르샤 믿어야 된다. 이게 그냥 뭐 경기가 아니고 챔스 16강전 조별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장자가 공격에는 아예 없거든요.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 뭐 몇 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 공격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물론 바르샤 수비가 좀 어지럽긴 해요. 근데 뉴캐슬도 보면 기마랑이스부터 해서 기존의 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잘한다고는 하지만 원정은 좀 빡세다. 그래서 바르샤 승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바르샤의 홈 득점력으로 봤을 땐 실점을 한 골, 두 골 먹혀도 세 골, 네 골 넣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마엔까지 한번 노려본다. 승 마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배니까 한번 노려볼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우스햄튼하고 노리치 챔피언십이 하나 껴있는데, 자, 어제 이제 와포드 오버를 받다가 괜히 프렌에 꽂혀가지고, 물론 오버도 가긴 했지만 오버끼리 묶는 바람에 틀렸는데, 역시 처음 생각을 바꾸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일단은 득점이 앞섭니다. 실점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득점 차이가 좀 더 많고, 자, 승점이 불과 6점 차이예요. 6위까지 이제 가려면은 렉섬하고 승점이 같아지려면 사우스햄튼은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러 올라가기 위한 그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6위까지가 커트라인이라서, 자, 일단 사우스햄튼 홈 성적 매우 좋습니다. 8승 6무 3패. 물론 노리치도 뭐 홈이나 원정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원정에서의 순위가 더 높긴 해요. 득실도 조금 더 좋고. 하지만 그래도 홈의 사우스햄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장자도 크게 없고. 오히려 노리치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장기 부상자 포함해서 공격 쪽에 이제 뭔가 최근 결장들도 있고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서 결장 부분도 사우스햄튼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홈에서의 전적도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 최근 페이스도 그래요. 사우스햄튼이 코번트리 1위 팀도 잡고 원정에서 뭐 FA컵도 풀럼도 잡고 얘네가 무패를 지금 10경기 넘게 이어갑니다. 지금 잠깐만요. 8승 4무니까 12경기죠. 홈에서 5경기 3승 2무. 이 정도면은 뭐 최근에 또 레스터전 빼면은 1실점 이상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노리치가 잘하긴 해요. 특히 홈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은데 원정은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네도 FA컵을 빼면은 사실 지금 4연승이거든요. 4경기 다 2골씩 넣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들즈브로 원정 패배 말고는 또 뭐 브로미치 5대 0에 홈에서 좀 빡센 렉섬 상대로도 이제 2득점, 다득점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득점력이 좋아서 뭔가 사우스햄튼도 잘하긴 하는데 노리치도 만만치 않다.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이 고민인 게,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무패를 이어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이제 승부를 보긴 하지만, 이게 오버를 가야 될지, 아니면 노리치도 득점력은 좋지만 실점이 적고 사우스햄튼도 실점이 적기 때문에 언더를 노려야 될지. 저는 이제 사우스햄튼 승무 보지만 노리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비길 가능성도 있다 봐요. 왜냐하면 사우스햄튼이 은근히 1대1 무가 좀 있습니다. 1대0도 있고, 워포드 셰필드 유나이티드 1대0, 그리고 예전에 미럴 0대0, 코번트리 1대1, 버밍엄 원정, 뭐 브로미치 원정, 홈에서는 이제 FA컵을 뭐 레스터 아니면 찰튼 다 1대1로 비긴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제 아스날 승무 보면서 언더 느낌으로 좀 가겠다. 어제 언더가 1.94였기 때문에 가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 승무 보지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가 조금 더 갈만하다. 자, 그 다음 리버풀하고 갈라타.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갈라타 2프렌 가서 적중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이거는 맞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틀렸었나. 이게 워낙 이제 여러 길 가다 보니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갈라타한테 일격을 당했다. 그래서 갈라타가 보면은 홈에서 유독 리버풀한테 강해요. 근데 갈라타도 멤버 보면은 엄청 좋거든요. 이게
리버풀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결장자도 크게 많지 않고 좋긴 한데 갈라타도 보면은 뭐 오시멘도 있고 사네도 있고 뭐 긴도안도 있고 여기도 수비 쪽에 뭐 경고 누적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타의 단점이 있습니다. 워낙 잘하거든요. 멤버도 좋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원정입니다. 원정. 원정만 가면 득점을 못해요. 유벤전도 그렇고 뭐 NCT전도 그렇고 그 전의 경기들도 그렇고 홈에서는 누가 와도 안 질 것 같긴 하거든요. AT랑 비기고 뭐 유벤도 잡고 최근에 리버풀까지 원정만 가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홈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리는 팀이 갈라타예요. 갈라타. 근데 리버풀 지난번에 이제 엊그제 이제 바르샤 마인 알크마르 마인 리버풀 1대0으로 이기고 있네. 당연히 마인 해주겠거니. 이거 두 조합은 일단 확보하고 간다. 뭐지? 계속 1대0이네?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뭐야? 거의 막판에 골을 먹히더라고. 이래서 리버풀 때문에 날렸죠. 날려 먹었죠. 그런 거 보면 리버풀도 솔직히 어쨌든 1차전 지고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지난번 토트넘까지 비겼기 때문에 더 불안하죠. 제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의 리버풀은 뭐 토트넘 비겼다고 해서 뭐 반대로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갈라타의 원정은 리버풀의 홈보다 더 믿음이 안 갑니다. 즉 리버풀이 이기면서 뭐 연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인으로 이기면서 아예 그 뒤집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리버풀 승은 보는데 배당 대비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만 요거는 마인까지 한번 가볼 만하다. 왜냐면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뭔가 갈라타의 원정 득점력을 생각하면은 원래라면은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이제 선방할 거라 생각해야 되거든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느낌이 다른 혹시 뭐 보대글림 정도였기만 하더라도 물론 어제 지긴 했지만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 텐데 유독 멤버에 비해 갈라타 원정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승 마인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오늘도 마인 보는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배당 대비 좋아 보이는 거 골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넨 아탈란타. 사실 이 경기는 뭐 미넨이 워낙 대승을 거뒀어가지고 뭐 그때 오버를 보기도 했고 아탈이 최근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홈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좀 오히려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6대1로 이기는 거 보면서 역시 미넨 잘한다. 그리고 하필 또 그 6대1 이후에 또 레버쿠젠전 2명 퇴장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미넨도. 어쨌든 올라갈 확률 크다. 6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미넨 입장에서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도 보면은 얘네는 18팀이기 때문에 34경기가 끝입니다. 근데 지금 8경기 남아 있는데 승점이 9점 차다. 사실상 우승할 확률이 큽니다. 도르트문트. 뭐 미넨이 승률이 엄청 떨어지고 도르트문트가 거의 전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사실상 힘들고 경기 수가 한 자릿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승점이 같더라도 득실차가 거의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득점이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93득점. 도르트문트가 55득점이면 말 다 했죠. 그렇다고 실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최소 실점팀이기 때문에 결국 뭐 지난번 뭐 니콜라 잭슨하고 이제 디아즈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자 일단 여기도 이제 부상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키퍼 쪽도 지금 부상이 대부분 지금 보면은 노이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키퍼 4명 중에 3명이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전이 많았던 선수도 지금 출전이 불투명해요. 이러면 누가 나온다는 거지? 키퍼 쪽 심하고 뭐 키미 경고 누적, 올리세도 경고 누적. 뭐 무시할라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리고
아탈란타는 경고 누적 한 명밖에 없긴 합니다. 이러면 결장 부분은 아탈이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림은 그거죠. 결국 아탈이 이겨도 미넨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 미넨은 다음 경기 준비하면 되니까 유니온 베를린전. 물론 이제 아탈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7위에 있는데 뭐 로마, 유벤하고 이제 승점을 좀 뭐 좁히면 좁힐 수 있는 승점이긴 하거든요. 9경기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탈 입장에서는 어차피 5골 극복 못할 거면은 굳이 무리 안 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땐 가장 어려워요. 지금까지 중에서. 뭐냐면 미넨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5점 차인데 대충 할 거냐. 근데 리그도 좀 사실상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대충 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아타리 원정 도르트문트나 그때 위니용전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위니용전이나 스포르팅 생각보다 뭐 많은 골을 넣진 않았고 아탈이 이제 워낙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영부영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아탈란타도 이길 생각이 별로 없고 미넨도 그렇게 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원래 미넨은 오버 봐야 되는 팀인데 대부분 오버거든요. 언더가 진짜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지난번 레버쿠젠전처럼. 근데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미넨 승은 또 배당 대비 별로예요. 아탈이 뭔가 이기면서 미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가고. 자, 토트넘하고 AT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 경기는 그냥 가볍게 볼게. 가볍게. 오늘 어차피 오전 분석하면서 이제 봤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 마이애미 경기도 있고. 원래라면 안 갔어야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 LAFC가 홈에서 비기기도 했고 해서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약간 분노 베팅식으로 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날리고 원래 가려고 했으면 아쉽지라도 않지. 갈 계획이 없었던 걸 가니까 더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충 마지막 경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AT한테 너무 털렸다. 토트넘이 3실점 3골 차이는 좀 빡세다. 뭐 극복한 거는 이제 거기밖에 없었죠. 어디였냐? 그 보데글렘하고 했던 팀이 어디였죠?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스포르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걔네 말고 극복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극복하기 좀 힘들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리 홈이더라도 물론 지난번 리버풀 비긴 거 잘했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군다나 히살리숑은 또 경고 누적이에요. 또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AT는 뭐 오블락 부상으로 이제 키퍼가 빠지고 있긴 한데 뭐 미드필더 한 명 제외하면 또 공격 라인은 그대로 다 살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도 그거죠. AT 입장에서도 지금 라리가 신경 써야 된다. 지금 3위인데 밑에 비아레알 물론 이제 베티스가 너무 좀 차이 나긴 하지만 남은 경기 10경기인 걸 생각해 봤을 때는 2위도 한번 레알이 못하길 바라면서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갑자기 뭐 베티스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진 뭐 안심하긴 이르고. 자, AT는 원래 원정이 불안합니다. 홈에서 엄청 잘하는데 가끔씩 홈에서도 이제 삽질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뭐 예전 베티스나 보데글림 뭐 그런 상황들. 근데 원정은 다르다. 오히려 대부분 불안하고 잘했던 경기가 손에 꼽죠.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자, 그럼 토트넘이 과연 이제 6연패를 끊었고 지금 경기 수로는 8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9경기째 만에 승리를 할 거냐. 토트넘은 그래도 희한한 게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맨유전 빼면은 리버풀, 뭐 AT, 풀럼, 아스날, 크리스탈, 뭐 뉴캐슬, 맨시티 다 득점을 했습니다. 어찌저찌 됐든. 그래서 이번도 득점할 확률이 좀 크다. 홈이기도 하고. 홈의 3연패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정의 AT면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차피 못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기기만 하자.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이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뭐냐? 노팅엄과의 홈 경기. 이게 단두대 매치거든요. 왜냐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그 강등권을 보면은 승점이 울버햄튼 제외하면 번니도 제외하고 웨스트햄 29점, 18위, 노팅엄 29점, 토트넘 30점. 1점 차, 1점 차. 득실에서 앞서서 그렇지 승점에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사실 번니 울버햄튼은 빠져나가기가 좀 빡세요. 근데 이 웨스트햄, 노팅엄, 토트넘, 리즈 요 라인들은 어디가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 올라갈 거 챔스에 올인하지 말고 노팅엄전을 신경 써야 될 수도 있다. 강등이 더 큰 거거든요. 뭐 챔스야 결국 올라가다 떨어질 확률이 큰데 강등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까 어디야 미넨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일단 토트넘이 홈에서 프렌을 받았다. 노팅엄 경기만 아니고 강등권만 아니면 좀 프렌 가볼 생각이었는데 다음 경기가 강등권 경기다 보니 좀 조심스럽고 언오버로 치면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언오버로 가기도 좀 애매해요 경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트넘 관련이 믿음이 안 가고 이 마지막 경기 패스하겠습니다. 토트넘 경기. 진짜 웬만해서는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할 경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자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원래라면은 오늘 뭐 30분도 안 걸릴 경기였는데 앞뒤로 경기들이 많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오늘 오전에 말아먹은 그 뭐 챔피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 마이애미하고 내슈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이제 인터 마이애미는 오늘 마감이고 나머지 세 경기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갈 거면 미리 가는 게 좋죠. 자 인터 마이애미하고 내슈빌 같은 경우 잠시만요. 16강전입니다. LAFC는 이제 8강을 갔고 결국 인터 마이애미도 끝까지 올라오면은 결국 결승에서 만나는 구조긴 해요. 이게 또 자, 뭐 그렇게 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자, 당연히 홈의 인터 마이애미 상대 입장에서는 좀 빡세죠. 근데 인터 마이애미가 최근에 샬럿이나 내슈빌 원정에 다 무득점으로 0대0으로 비겼고 인터 마이애미가 아직 홈 경기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 원정에서만 뛰어가지고 근데도 LAFC한테 진 거 빼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이 정식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홈 경기라서 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보고 상성도 그렇고 최근 뭐 5연승 중이고 내슈빌전 뭐 물론 내슈빌도 잘해요. 최근 리그에서도 보면은 뭐 콜럼버스, 미네소타, 댈러스 뭐 뉴 잉글랜드까지 4경기 3승 1무로 무패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는 오히려 마이애미보다 더 좋죠. 인터 마이애미보다. 인터 마이애미 한번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원정에서 꺾기란 쉽지 않다. 전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 승무 봅니다. 다만 아무리 메시가 있더라도 여기도 이제 수비 쪽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 물을 받쳐야 되나? 그냥 인터 마이애미 승만 보죠. 마이애미까지는 못 보더라도. 원래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홈에서 다득점으로 많이 이겼거든요. 뭐 4대0, 뭐 4대1, 뭐 5대1. 근데 이거는 또 리그 경기와는 다른 컵 대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작년 11월에 0대4로 졌습니다. 내슈빌이. 그래서 뭐
승 보는 김에 마인도 배당이 높으니까 노릴 수는 있는데 이건 좀 고민을 해볼게요. 조합 짤 때. 짤만한 게 있으면. 그리고 조합을 저녁 경기만 따로 주고 하는 것보단 그냥 다 같이 주는 게 좋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6시까지 보내드릴 텐데 살짝 늦어질 수 있다. 뭐 한 6시 한 1, 20분 해서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따로 보내는 것보단 조금 늦어져도 같이 보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아메리카하고 어디야? 그 필라델피아인가? 자, 클로브 아메리카.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원정을 잡았죠. 유리합니다. 오늘 마치 그 어디야 걔네 그 몬테레이 그 상대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걔네처럼 이제 비기면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최근 이제 컵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리그에서 지금 4연패라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클로브 아메리카 멕시코 팀인데 홈이기도 하고 해서 배당이 엄청 적습니다. 홈팀 승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배당이 너무 낮아서 오늘 한번 데이고 나니 좀 조심스럽다. 인터 마이애미는 이제 비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여긴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언더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시애틀 밴쿠버. 자, 하는 김에 마저 다 할 테니까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시애틀 밴쿠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아메리카는 결장을 안 받거든요. 일단 주전기퍼가 결장 중이네. 공격에도 결장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언더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애틀 밴쿠버는 뭐 수비 쪽 부상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시애틀 밴쿠버도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뭐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두 팀이 붙었을 때 무가 좀 있었죠. 시애틀 홈에서는. 그리고 시애틀이 지금 솔트레이커 원정 빼고는 이제 진 적이 없거든요. 그 4경기 다 실점이 없습니다. 특히 밴쿠버 원정도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고, 밴쿠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얘네는 다득점 팀인데 유일하게 득점을 못한 게 이제 시애틀전이긴 합니다. 컵 대회. 그래서 저 언제도 있었구나. 그 원정 컵 대회.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더 좋은 것 같다. 물론 원정에서도 4득점을 했기 때문에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번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시애틀이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뭐 시애틀이 다음 경기를 생각해서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네소타 원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3대0으로 이겼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밴쿠버도 제 기억엔 못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리그에서도 4연승 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어디가 이기든 프렌을 가냐 언오버를 가냐인데, 프렌은 배당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1.5가 안 돼서 아무리 뭐 시애틀이 뭐 유리하더라도 이제 결국 이기는 그림은 밴쿠버가 이기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뭐 프렌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왠지 느낌이 오버, 아니면 뭐 그냥 무승부를 찍든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 경기 톨로카하고 샌디에이고. 자, 여기도 치열합니다. 데포르티보 톨로카 입장에서는 샌디에이고한테 이제 2골을 넣었지만 3골 실점으로 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멕시코 홈에서 승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홈에서. 그리고 샌디에이고 입장에선 바빠진 게 2명이 퇴장입니다. 수비 1명, 공격 1명. 그래서 결장자도 있고, 물론 퇴장 이후에 3골을 넣은 게 진짜 세긴 해요, 샌디에이고가. 근데 후방 막판에 퇴장에 뭐 PK까지 내줬기 때문에, 물론 데포르티보 톨로카는 다 PK 골이긴 합니다. 2골 다. 하지만
샌디에고도 냉정하게 이제 원정이 뭐 너무 좋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은 거의 잘 안 지긴 하는데 작년부터 원래 잘하기도 했고 근데 이 푸마스란 팀한테도 0대1로 졌었기 때문에 홈에서 4대1로 이기고 음, 이번에도 뭐 한 골 차면은 연장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톨루카 뭐 저 정도의 배당을 가긴 좀 애매해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오늘 시간이 살짝 오버됐는데 앞에 뭐 이런저런 잡소리하고 중간중간 이런 얘기 하다 보니 조금 그 시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해축 위주로 가되 내일 오전에 있는 뭐 그 챔피언십 컵 대회라든가 오늘 저녁에 있는 J리그, K리그 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가라. 발매 중지될 줄 알고 이제 뭔가 힘을 좀 줘서 가려 했는데 발매 중지되는 것도 취소가 됐고 유로파 컨퍼런스를 못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유로파 컨퍼런스 성적이 안 좋았기에 오히려 또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저는 이제 내일은 아마 뭐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가 생기지 않는 한 휴방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경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축을 갈 수는 없으니 내일 축구 경기가 없는 일정이 그냥 이어지면은 휴방을 할 거고 갑자기 생기면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내일 봐야 알기 때문에 아마 거의 휴방할 거라 보시면 되고 저는 그럼 휴방하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후가 아니고 한 저녁쯤 올 것 같아요. 금요일은 일정 때문에 해서 금요일은 그래도 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한 7시 넘어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해서 그때 상황 보면서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아니면 뭐 일찍 경기가 많지 않으면 일찍 배당 뜨면 바로 하고 가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쨌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바꾸는 바람에 3연승 말아먹고 오늘 아침까지 계획이 없던 걸 가면서 그것까지 미적중되면서 멘탈까지 날아갔는데 다시 멘탈을 좀 부여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6시까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6시 1, 20분 그때까지는 이제 회축이랑 저녁 경기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새 최대한 이제 경기 수를 적게 가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무승부는 확실히 많이 줄이고 예전보단 잘 안 가긴 하지만 경기 수를 줄이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아 땡초님 계셨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듣느라.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라가지고 예정에 없던 경기들이 좀 있는 바람에 요새는 방송을 좀 짧게 하거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방송하고 구독자 게시판 유튜브 올려드리고 조합 마무리해서 최대한 늦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조합은 7시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작 기준으로 패스 경기 제외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종종 오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